무려 15kg 지방 검거에 성공한. 와! 3개월 만에. 제가 한 식단을 하면 100%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4끼 배부르게 먹고 무려 15kg을 감량한 달인의 비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주상! 네, 주상! 네. 아, 반갑습니다. 야, 제목이 진짜 완전 제가 멋있다. 멋있다. 네.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위이자 15kg 지방을 검거한 49세 박소현입니다. 너무 멋있고 요즘 유행하는 게 새언니 그런 새언니 전속 아니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예, 진짜로. 너무 아니, 멋있다. 진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로 건강하게 살을 빼신 게 보입니다. 보통 굶는 다이어트 하면 피부부터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탱글탱글. 탱탱하십니다. 와,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49살이라고 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하죠. 예, 지금은 살 빼고 난 이후에는 49살로 안 보인다. 예, 마스크 덕분인 것 같기도 하습니다. 사실 제가 상상하는 경찰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동석 씨 있지 않습니까? 야! 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어울릴 건데 근데 박소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옛날같이 좀 덩치가 컸을 때 오히려 이렇게 더 상대를 제압하거나 막 강한 눈빛 쫙 이렇게 갔을 때 그때도 겁먹고 그렇죠. 뭐 이렇지 않아요? 뭐 그때도 사실 담당자가 뭐 박소연이다, 여경이다 할 때는 그냥 여리여리한 여경인 줄 알고 왔다가 제 등치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시인하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제 살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앉아 있을 때 힘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몸은 늘 부어 있고 체력은 저질 체력이고 그래서 오히려 일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정도로 비만 정도가 있으셨는지요? 제가 상체 비만이라서 하체는 얇은데 상체는 복부 비만이 심해서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도 뭐 임신 한 8, 9개월 정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날이 갈수록 등치가 좀 풍만해진다. 의자에 이렇게 꽉 끼어 있을 정도의 이런 복부 비만 이런 거였습니다. 예. 네, 그 비만 때문에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질환은 없으셨어요? 뭐 조금 여자로서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기를 낳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요실금 증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뛰기라든지 이런 좀 활동이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요실금이란요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 나오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뭐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질환이에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요도가 짧은 해부학적인 구조도 있고 또 임신 출산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남성보다 거의 20배까지도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복부 비만까지 동반되는 경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해진 복부 지방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세 마렵게 되고 또 골반 저근을 약화시켜서 요실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요실금과 비만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실금이 있고 비만한 여성들에게 운동 치료를 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평균 체중을 한 8kg 정도 감량한 그룹에서는 요실금이 47%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해서 복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방광으로 가는 압력도 줄어든 거죠. 자, 비만하면서 요실금이 있으시다면 체중 감량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복부 비만에 요실금까지 이제 겪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다이어트 성공 후에 건강도 그럼 당연히 좋아지셨겠네요. 예, 15kg 감량 후에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요실금 이런 건 아예 없어졌어요. 정말 좋다. 얼마나 편해요. 네. 물도 좀 이렇게 드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역시 15kg 감량의 1등 공신은 그 마인드 식단이겠죠? 네, 맞습니다. 마인드 식단입니다. 제가 굶어도 보고 소식도 해봤지만 요요가 반드시 와서 계속 다이어트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SNS를 막 뒤져봤습니다. 그때 마인드 식단에 대한 후기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저도 따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15kg 감량에 성공하고 지금 6년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마인드 식단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에바 씨가 살이 빠진다고 했지만 그 살이라는 말의 실체는 사실은 몸속에 있는 지방이잖아요. 자, 지방을 잘 줄이기 위해서는 입으로 들어오는 지방의 양은 제한해야 되고 또 몸속에 이미 쌓여 있는 지방은 빨리 어떻게 태워서 없애줘야 되는 건데요. 곧바로 몸에 쌓이는 포화 지방은 그렇다면 적게 먹어야 되고 또 소화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서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는 많이 먹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마인드 식단이 포화 지방을 적으면서 고식이섬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 마인드 식단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마인드 식단이 이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인드 식단이 이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치매예요. 진짜? 네. 치매가 예방된다고요? 대박인데.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이 마인드 식단을 살펴보면은 뇌의 건강에 좋은 식품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약 60세 이상에게 9개월간 마인드 식단을 제공을 해봤더니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이 증가한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마인드 식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영상에서 정말 제가 따라해보고 싶었던 게 그 단호박, 에그슬롯.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왜 또 마인드 식단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지금껏 먹은 마인드 식단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식단 보시면 제일 처음 있는 게 오트밀 닭죽인데 이것도 맛있겠다. 탄수화물로 오트밀하고 그 닭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삼계탕이나 이런 건 사실 다이어트에 안 먹고 오트밀 닭죽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옆에 보시면 아몬드 현미 주먹밥인데 닭가슴살하고 현미밥을 주먹밥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몬드 넣어서 영양소를 다 맞춘 아몬드 현미 주먹밥. 아몬드 토핑이 굉장히 맛있어 예, 보이네요. 그 밑에는 이제 소고기 묵은지 현미밥인데 저희 보통 이제 차돌박이는 네. 아무래도 지방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소고기 설도나 홍두깨살을 이용해서 거기에 없는 거. 김치 씻어서 묵은지 넣고 오. 안에 현미밥 싸서 저렇게 도시락으로 하면 현미밥. 그렇지. 예. 이거 맛있겠네요. 저거는 이제 양을 맞춰가지고 현미밥 100g, 소고기 설도 100g. 그렇게 해서 맞춰서 먹고 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으니까 도시락으로 주로 이동하면서 먹기도 간편하고 저런 게 이제 제가 SNS를 보고 했었던 마인드 식단을 토대로 제가 그냥 만들었던 식단들입니다. 지금 설명 들었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괜찮다는 할수 생각. 있을 것 같아 저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식단을 보셨는데 우리 엄지 식구분들, 박소연 식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막 주먹밥도 기피식품이고 햄버거도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재료를 잘 준비해서 저렇게 변형시켜서 하면은 그만큼 참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리고 다양하게 먹으면서 재료로 이렇게 변화를 준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아쉬운 게 있다고요? 네. 혹시 박소연 씨 해산물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가 해산물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일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조리법이 좀 간단한 음식들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을 조금 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마인드 식단에서 해산물 섭취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네, 마인드 식단에서는 해산물 요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 마인드 식단은 매일 채소를 섭취하되 주 2회 이상은 베리류의 과일과 또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시고요. 또 주 5회 이상은 견과류를 섭취하시고 주 3회 이상은 콩류 섭취, 그리고 해산물을 주 1회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소연 씨 식단에 보면은 다른 건 다 잘 챙겨 드시는데 해산물을 섭취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해산물에는요, 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체지방의 90%를 구성하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인드 식단을 계속 하시면서 해산물 섭취를 조금 늘리시면 비만 예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산물은 조리법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거롭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뭔가를 해먹기에는 힘들지 않나요, 이게?
해산물 번거롭다는 그런 편견을 제가 오늘 깨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자주 해주시고 또 저도 자주 따라 해먹게 되는 그런 음식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은 쪽 뺄 수 있는 바지락 토마토찜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장민욱 선생님의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간 이 요리,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까요? 먼저 바지락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또 통마늘 있으면 좋고요. 맛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금하고요. 조금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했는데 뭐 저는 집에서 페퍼론치노나 이제 베트남 고추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이 바지락 해감을 하셔야 될 텐데 새 수돗물에 담궈서 바지락끼리 좀 비벼서 닦아주시면 아주 좋고요. 천일염을 양에 따라서 뭐 한 2-3스푼 정도 넣고 완전히 햇빛을 가려주셔야 이제 해감이 되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두셔야 해감이 완전히 될 수가 있고요. 가능하다면 2-3시간 정도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감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마트에서 벌써 해감 끝낸 바지락을 사서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마늘은 가급적 좀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재료 준비는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냄비에 마늘 기름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고요. 예. 마늘 기름을 내볼게요. 명수 넉넉한데? 약간 그 요생남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민욱쌤. 와, 마늘 향이 좀 올라오는데. 네. 자, 이렇게 한 2-30초 정도만 해도 마늘 기름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그냥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자, 아, 이렇게. 쉽다. 자, 어느 정도 토마토가 이제 익기 시작하면 바지락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바지락에서 나는 잡내를 좀 잡기 위해서 좀 맛술을 넣었는데요. 맛술. 싱싱한 바지락이라면 굳이 맛술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싱싱하면 괜찮아요. 안 네. 넣어도 돼요. 청양고추와 물을 넣고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끝. 보글보글 끓어오르다가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바지락 토마토찜 완성입니다. 이 냄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지금 바지락이 거의 다 입을 벌렸거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제 다 뒤적인 다음에 보니까 네, 완전히 다 입을 벌렸어요. 자, 이제 그럼 먹어볼까요? 네, 완성됐습니다. 네. 바다 내음 가득 싱싱한 바지락 듬뿍 들어간 바지락 토마토찜. 과연 그 맛은? 맛을 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맛 없으면 그냥 바로 검거하십시오. 저도 먹어봐야겠다. 괜찮아요? 오, 너무 소스 맛있는데 뭐가 안 들어가는데 맛있네요. 진짜 지중해 맛이야. 아, 진짜? 바다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응? 너무 맛있는데 우리 박도현 씨는 제일 궁금한 맛이 어떻습니까? 제가 경찰관이다 보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는데 여기에 다른 조미료는 진짜 안 넣으신 겁니까? 네, 하나도 안 넣었죠. 아, 이 감칠맛이 제가 상상하던 것을 지금 초월하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 감칠맛이 제가 상상하던 것을 지금 초월하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우리 박용호 선생님은 또 몸에 좋고 맛도 있으면 저렇게 잘 드시거든요. 괜찮으세요? 생각나요. 그치? 아. 정말로 예. 그 지금 바지락이 주는 지금 말씀하신 감칠맛이 정말 너무 잘 어우러지는 전형적인 지중해식 식단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연님도 해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드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다 좋은데 너무 닭가슴살 쪽에만 조금 의존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해산물을 한번 새롭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가서 몸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도 마인드 식단인 이 바지락 토마토찜 드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